안녕하십니까. 네, 3회 실전 모의고사 민법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단독행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총칙에서 법률 행위 종류할 때, 그죠? 단독행위하고 뭐하고, 네, 계약,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철회는 단독행위, 일방이약은 계약, 의사표시 취소 단독행위, 무건대리 추인도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 일방이약할 때 이약 완결권을 한쪽이 갖는다는 얘기가 일방이약이고 양쪽 갖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쌍방이약입니다. 그래서 일방이약이든 쌍방이약이든 이약 자체는 뭐다?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이라는 거 결정하시고요. 다음 42번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1번은 대리권 존재는 당연히 특별 효력 요건, 두 번째도 조건 성취도 특별 효력 요건.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제 일반적 무슨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근데 굳이 시험에서 일반이냐 특별이냐 여기까지는 안 묻고 그냥 효력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 효력 요건은 우리가 알아요.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 뭐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불일치하는 게 뭐죠? 저는 단통착, 그죠? 하자 있는 게 뭐죠? 사기. 자, 특별 효력 요건 들어가는 것이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 대리권 뭐예요? 존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에서 조건 성취. 그 다음 뭐다? 기한, 도래. 전부 다 효력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라고 돼 있죠. 그거는 성립에 관한 얘기예요. 왜 관한 얘기요? 성립. 그럼 요물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낙성계약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이렇게 약정했을 때 이때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재산권 실제로 이전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네, 낙성계약이다. 자, 그런데 계약금 교부 계약은 1억 주기로 서로 약정했을 때 이루어질까? 실제로 계약금을 약속한 것을 다 줘야지 계약이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라 하고 낙성 계약하고 이건 계약금 교부 계약은 요물계약. 그렇죠. 계약금 교부 계약은 뭐다? 요물계약. 언제 성립했는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이 있어 물건 인도 등등은 뭐다? 성립에 관한 얘기지 효력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42번은 정답이 3번. 다음 43번은 타당성 판례 문제.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형사소송 대가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성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성공보수가 민사소송 성공보수와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다릅니다.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특히 전관 이후 대우를 막기 위해서 요거는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사소송 성공보수는 가난한 자들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 성공보수는 그대로 뭐다? 유효로 보는 거예요. 차이점 비교하세요. 43번은 5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조심하시고요. 자, 1번은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이렇게 소극적으로 쓰니까 뭐다?
103조 무효 아니라는 거, 소극적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시고, 다음 2번은 거기 강박이라는 단어는 110조 강박 취소 문제로 간다는 거. 세 번째는 허위, 허위는 통정 허위 표시죠. 그죠? 그래서 통정 표시 문제로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 2, 3번 조심하시고요. 다음 44번 갑니다. 틀린 지문. 거기 문장이 두 개나 적혀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가 원래 미치지 않는다가 지워야 되고. 네,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출제 오류가 생겼죠. 그죠? 네. 즉 의사 표시를 뭐 한 다음에 갑이 청약을 뭐 한 다음에 발신 후 네, 갑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사망. 이 사망이 이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청약도 사 죽는다는 얘기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청약은 죽이지 말고 뭐 한다? 살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문 얘기니까 틀리지 마세요. 자, 사망하면 포괄 승계인 상속인 나타나서 연결하면 되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 나타나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5번 착오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네, 요거는 5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뒤집어서 자 해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일편 총칙에 자 법률행위 취소가 있다 없다? 취소가 있죠. 그러면 3편에 채권은 계약 해제거든요. 네. 계약 뭐다? 해제. 그러면 1편이 서열이 1이야. 왕, 킹. 맨 오브 킹이야. 3편은 신하 아래 것이야. 그러면 생각하세요. 왕이 먼저 뭐 했어요? 취소를 하면 신하는 가만히 말하면 안 돼. 해제할 수가 없어. 근데 거꾸로 신하가 먼저 뭐 하면 왕이 뭐야? 시끄러. 취소할 거야.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먼저 뭘 했으면 아니 먼저 뭐 했으면 해제 후는 취소할 수 있다. 먼저 뭐 한 후에는 왕이 먼저 취소했잖아. 그러면 해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5번 지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가겠습니다. 틀린 지문이 있네요. 자, 거기 4번 지문 대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이 게시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공통적 소멸 사유가 있어요. 공통적 소멸 사유가 있는데 자, 이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적 소멸 사유가 첫 번째 조문상 본인 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사망. 두 번째는 조금 해설한다면 자, 대리인 된 이후에 대리인이 뭐 한다? 사망한다. 또 대리인이 뭐 했다? 성년 후견 개시. 세 번째, 대리인이 뭐 했다? 파산. 이 소멸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면 본인 사망, 대리인 된 이후 여기 사성파. 칠성파가 아니고 뭐다? 사성파.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고 들어갈게요. 본인은 사망 하나뿐. 말 바꾸면 나중에 본인이 성년 후견 계시는 소멸소유가 아니에요. 본인은 오직 딱 하나보다 사망 하나뿐이고요. 두 번째
대리인 한정 후견 계신 있죠? 네. 한정 후견 계시는 뭐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시험장 가서 바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은 딱 하나 사망 하나밖에 없고요. 대리인은 사성파. 성년 후견 계시는 소멸사유죠. 그러나 무슨 계시는 한정 후견 계시는 뭐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46번 4번 지문 틀렸습니다. 47번 가겠습니다. 46번은 정답 4번. 답 47번 가겠습니다. 47번은 협의의 무건들이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왜 정답이 2번일까요? 자, 무건 대리를 추인했습니다.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표 인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법을 효력 요건을 총칙을 이렇게 한다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습니다. 추인 종류가 세 가지예요. 1번을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2번을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3번을 추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1번은 불확정 무효 추인을 실제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건 대리 추인. 무슨 추인이요? 무건 대리를 추인한다고 되어 있고 2번 추인은 무효 행위 추인. 무효 행위를 뭐한다? 추인한다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효속이기 때문에 자, A점 때 무건 대리, B점 때 추후로 인정했죠? 네. 무건 대리 추인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하고 무효행위 추인은 원래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추인하면 이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불확정 무효 무건 대리 추인은 거슬러 올라가고 확정 무효 추인은 원래는 효력이 없는데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럼 3번 추인은 뭔지 아세요? 3번 추인은 이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나중에 뭐 한 거예요? 추인한 거죠. 네, 여기서는 소급표를 따지지 않는다. 그냥 불확정 무효 이유를 확정 이유로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소급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통해서 이 추인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1번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48번 가겠습니다.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네,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고르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고르는 얘기야.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 그렇죠. 1번하고 몇 번? 3번 고르는 얘기예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죠. 기업 상대방과 통정했습니다. 통정은 어디예요? 무효예요. 2번. 통정의 표시는 여기죠. 확정 무효. 두 번째,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역시 확정 무효. 타당성 무효죠. 디귿 무건 대리인의 법률행위 아니죠. 불확정 무효니까 1번이죠. 리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있죠. 처분했으니까 뭐 이거는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로 가야 되고요. 다음 허가 지역의 토지 매매 불확정 무효죠. 그죠? 네. 그래서 무건 대리하고 허가 지역은 같은 소속이에요. 48번은 디귿 미음 몇 번? 5번. 48번은 5번이 정답.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뭐다? 1번, 3번 고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49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되는 을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 병은 다시 부동산 정한 때 매각했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추인권자와 취소의 상대방 빠짐없이 표시하라.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에 뭐 없이? 동의 없이. 동의 없이 가서 뭐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취소권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취소권자라 했다면 누구예요? 갑 또는 을이죠. 근데 무슨 권자라 했기 때문에 추인권자. 추인권자였죠. 추인.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죠. 누구만? 을만 있죠. 그리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병이 병 정했으면 누구한테만? 병한테만. 병한테만 하는 거지 정은 대상이 안 되죠. 네. 취소권은 누구한테? 병한테 하는 거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네, 전득자한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돼. 몇 번은? 정답은 3번. 근데 이제 모르고서 이제 뭐예요? 2번 있죠. 읽어보지도 않고. 취소권자 물어본 게 아니고 뭐 물어봤어요 지금? 추인권자 물어봤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50번 가겠습니다. 50번 조건, 기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50번에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임은 처분할 수 있으나 담보를 할 수 없다. 있어요. 틀렸죠? 조건부 권리는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 답 2번 질문. 정지조건부 법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 생각이 성취가 되면 성취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죠. 세 번째, 조건이 당시 이미 성취했다면 플러스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는 뭐죠?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는데 무효 마이너스가 틀렸고. 네 번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불법 조건은 조건도 무효고요. 다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모두 무효고 조건도 무효고 또 법률행위도 뭐다? 무효.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 징여 계약은 조건도 무효고 징여도 다 무효. 다섯 번째,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형성권. 자,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 상실 특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형성권이지 뭐가 아니다.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하고 자 특약을 맺었어. 특약을 맺으면 기한 이익을 뭐한다? 상실. 특약을 맺었어요. 네. 근데 쭉 가다가 이 특약사항이 뭐였다? 특약사항이 뭐였다? 발생했다. 자, 발생하면 자 채권자 갑, 그죠? 갑이 기한 이익 상실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기한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발생했다 하더라도 누구께서 채권자 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뭐 해야죠? 주장했을 때 비로소 기한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둘이 약속했습니다. 하루 지연 이자가 무슨 이자가? 지연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로 하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지연 이자죠. 여기 만약에 이게 10일 지났어. 그럼 여기 1000만 원에 뭐가 생겨요? 지연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 근데 이쪽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맞으면 여긴 1000만 원 이자가 여긴 붙어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안 붙는 거죠. 이때부터 붙는 거니까.
그럼 채무자한테는 어느 게 유리할까? 채무자한테 두고 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야? 말 제목이 뭐야?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뭐다? 기한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다 이건데 형성권적 뭐다?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이게 유리하니까 판례는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은 정답이 5번. 다음 51번 갑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지상권은 뭐다? 본권이다. 그게 정답이네. 네. 이렇게 쉬운 게 답일까? 그죠? 그래서 물권 분류가 돼 있으라 해보라는 얘기야. 점유권, 물권법에서는 본권 했죠. 그 본권은 이제 뭐하고 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묶어서 뭐죠? 제한물권. 제한물권 뭐가 있어요? 지지, 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유질저가 있죠. 그래서 항상 본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 유치권, 본권 질권, 본권 저당권. 그럼 본권 있는 사람은 꼭 점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본권이 있어도 점유가 없는 자도 있고요. 점유가 있어도 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1번은 1번. 자, 그 다음에 2, 3, 4, 5는 꼭 좀 읽어주세요. 온천은 관습법상 물권 아니고요. 또 통행권, 타인 토지의 관습법상 통행권, 사도 통행권 인정하지 않고요. 근린공원 이용권 인정하지 않고요. 미등기 무화건물 양수인이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52번 186조인지 187조인지를 물어보는 이야기죠. 네. 등기해 취득하는 것은 4번. 4번. 거기 조정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법원에 조정하죠. 네. 네, 그러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뭐 해보고 협의해보고, 협의는 어디 가죠? 법원 가. 법원에 가서 두 가지 단계, 조정 단계가 있고, 조정이 안 되면 뭐로 가죠? 판결. 협의 등기해야 취득하고, 조정도 등기에 취득하고, 판결은 뭐 없이도 여기요. 시도. 이때 취득해요. 나머지 요건 전부 다 등기에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조정 단계 가서는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 겁니다.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고. 52번은 4번이었고요. 다음 53번 갑니다. 등기 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다른 것 했네요. 정답은 3번.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은 이렇게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하고 뭐요? 물권적 청구권. 그죠? 채권적 청구권, 물권 청구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고? 물건. 채권적. 소유자 판단보다 물권적. 따라서 여기 1, 2는 뭐예요? 채권적. 3번은 합의 해지했죠? 소유권 자동 복귀이기 때문에 뭐다? 물권적 청구권. 4번, 5번, 1, 2, 4, 5번은 전부 다 뭐예요? 소유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채권적이. 합의 해제 후 말소 등록 뭐다? 물권적. 다음 54번 갑니다. 선의 또는 뭐다?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거. 살짝 비튼 거죠. 정답은 4번. 타주 점유자 있죠. 무슨 점유자? 타주. 네, 거기 점유물 멸실 훼손이 있거든요. 점유물을 돌려줄 때 혹시 멸실하거나 뭐 했을 때 훼손했을 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자주 점유는 무슨 점유는 소유사가 있었던 자주 점유는 뭐하고 뭐를 묻는다?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선의는 현존, 악의는
전. 근데 이제 무슨 점유가 있다? 타주 점유가 있어요. 타주면은 뭐와 뭘 묻지 않는다.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여기 뭐야? 전 배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타주는 뭐 구별할 필요가 없다. 선이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것. 다음 55번 갑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설명 틀린 것. 자, 4번 있겠네요. 자, 50원의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병한테 인도했다. 질문할게요. 거기 간접 점유자 갑의사에 반했다고 그랬죠? 네. 직접 점유자가 뺏긴 겁니까? 뺏긴 건 아닌 것입니까? 뺏긴 건 아니에요. 뺏긴 거 아니네요. 그럼 직접 점유자가 뭐가 아니면 침탈 아니면 간접 점유도 침탈이 아니죠. 네. 그러면 당연히 간접 점유자는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요. 갑을 있을 때 갑이 소유권, 을은 임차권. 근데 을이 갑했을 때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요? 간접 점유. 을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을이 병한테 뭐 했다? 갑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죠. 이걸 무섭게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무단전대라고 그래. 무슨 전대요? 무단전대.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 의사에 뭐해서 반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넘겨줬을 때 을이 침탈일까요? 침탈이 아닐까요? 침탈이 아니에요. 네, 직접 점유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침탈이 아니면 을이 200서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니까 이 사람도 몇 조? 204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단 소유권 가지고 213조 쓰는 것은 별개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갑은 병한테, 그죠?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못 쓰지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다. 단 던지는 방식은 나한테 다이렉트가 아니고 뭐예요? 을한테 원위치. 힘들면 그 다음에 나한테. 자, 4번은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못 던지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던질 수 있다는 것. 네, 다음에 56번 갑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설명 중 틀린 것. 자, 거기 보시면은 3번 볼게요. 시효 취득자가 뭐하기 이전이면 등기하기 이전이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갑을 취득시효가 을이 완성됐다. 완성된 을은 갑한테 무슨 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근데 아직 뭐 하기 전이에요? 등기하기 전이죠. 자, 이때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이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점유 개시한 때로 거슬러 취득하죠. 그럼 이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점유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행사할 수 없다는 것. 56번은 3번 지문이 틀렸고요. 56번은 3번. 다음 57번 가겠습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딱 보는 순간 갑은 과반수, 을은 뭐다? 소수 지분권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1. 병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을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자신 지분에 대한 비율 한도 내에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뭐가 되고요? 과반수. 자, 을은 뭐예요? 소수.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병이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임대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럼 병은 점유자죠? 네. 그러면 이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건 관리 행위로서 뭐다? 적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공격 못합니다. 첫 번째, 점유 내놔라. 점유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요구할 수 없다. 또 내 뭐만큼? 차임 곱하기 내 뭐만큼? 지분만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No touch. 뭐다? No touch. 점유자한테 접근 금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수는 과반수한테 가는 거예요. 과반수한테 이것도 뭐 요구하면 안 되고 보증금 곱하기 내 지분만큼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만? 차이만 곱하기 내 뭐만큼? 지분만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7번은 정답이 1번. 소수는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한테 뭐다? 노타치, 접근 금지. 1번. 58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업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서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됐다. 그러면 기억 지문은 토지 건물이 뭐하다?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는가, 같았는가, 다른가를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지문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있는 거고. 니은 저당권 설정된 토지에 건물이 뭐가 됐다? 축조됐다. 그럼 나대지죠? 네. 그럼 여기 법정상권 없는 거죠. 네. 니은 X. 디귿 동일인 수의 토지의 건물에 관해서 무슨 저당? 공동저당. 법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축조됐죠? 그러면 토지는 저당권이 살아있지만 건물은 날아갔죠? 네. 그래서 뭐가 없다? 법지 없다. 무슨 저당이요? 공동저당. 그 다음에 멸실 만약에 뭐가 되면 신축되면 뭐가 없다? 법지 없다. 근데 조심할 것. 공동저당은 똑같은데 멸실됐어. 등기부가. 이때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지가 있어. 이건 건물이 날아간 거고 건물은 그대로 있고 등기부만 날아갔어. 그럼 법지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리을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수에 속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됐습니다. 여전히 뭐 한 거예요? 같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아니구나. 기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니은이었고 이건 디귿이었고 리을이었죠. 기억, 리을만 법지가 있겠네요. 성립되는 건 뭐다?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2번. 59번 갑니다. 지역권의 설명으로 틀린 거. 59번은 답이 딱 보이죠? 2번이었고 59번 정답 2번. 유역지 처분 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뭐다? 주 처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뭐예요? 유효. 유효하죠. 틀렸습니다. 주 갈 때 종된 것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2번 질문 틀렸고요. 단 등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0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 60번에 5번이 맞네요. 전세권 설정된 토지 위에 뭐 있습니까? 제3자 건물을 건축했죠. 네. 전세권자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왜 때문에? 전세권 물청 던져서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60번에 1번은
전세권 존속 기간 1년 약정했죠. 전세권자는 2년 주장 말이 안 되죠. 1번은 그대로 뭐다? 1년. 됐습니까? 10년을 넘지 못했다 해서 1년 정도 그대로 1년이에요. 두 번째는 자, 거기 보시면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뭐가 됐다? 양도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 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 지는 거예요. 신소유자가 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설정자 동의 얻지 않고 부수시킨 물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죠. 동매. 네 번째 거 건물의 법정 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요. 60번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